네, 김건희 여사 행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 보폭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건희 여사,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들을 차례로 예방을 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를 스타트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났다고 해요. 비공개로. 저렇게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을 했고요. 그래픽 한번 넘겨봐 주시죠. 이런 또 행보도 했습니다. 현충일에는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 병원도 갔고요. 12일에는 영화 브로커를 윤 대통령과 함께 관람했고요. 영화인 만찬 참석. 그리고 어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과 함께한 그 오찬 자리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저 사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정미경 최고가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정들을 보면 부쩍 좀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요. 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 조용한 내조의 핵심은 그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네, 예. 겸손한 자세.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가고 있구나. 조용한 행보다, 조용한 내조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건 조용한 내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조용한 내조라고 봐요. 조용한 왜냐하면 내조로 지금 보다. 언론이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아예 집중적으로 지금 그 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집안에만 계시면 또 집안에만 계신다고 뭐라 그럴 거고 밖에 나가면 또 나간다 그럴 거고 지금 강하지 않고 뭐 외출해도 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데 보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선배님들이세요. 김은옥 여사, 당연히 다 선배들이죠.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우리 권양숙 여사 다 찾아뵙는 게 어떻게 보면 선배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도리이기도 해요. 인사 안 가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인사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보에 대해서 박수 쳐주실 거는 좀 민주당도 박수를 쳐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게 무슨 광폭 행보 저는 그렇게 사실 보지 않거든요. 예. 네, 사실 이제 이런 활동 이외에도요, 김 여사는 지난 14일에 여당 다선 의원 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언니들 고생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시계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굉장히 예의를 갖췄다. 처음에는 사모님 했다가 언니들 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언니들, 얘기했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좋았고 솔직하고 소탈하더라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조용한 내조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넓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또 정채국 의원께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제가 좀 정치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정치적으로. 네, 예. 이게 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권양수 여사를 찾아뵙고 이순자 여사를 찾아뵙고 이런저런 행보를 넘어서서 네.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 전적인 이 지지의 틀을 보면 친노 그다음에 이제 비명 사실 이런 그게 있습니다. 즉 네.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층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 권양수 여사 전화를 만난 날 꽤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특히 이 김건희 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기념관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김해하고 서울에. 거기를 직접 가서 보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권양수 여사가 최근에 고민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김해라든지 서울 종로라든지 이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있는 쪽이 다 지금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꽤 많으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기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말 진정한 존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지층들한테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5.18 때 그 의원들을 전부 다 이 5.18 민주화운동 그렇죠. 기념식 갔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런 행보라든지 예. 김건희야 저런 행보라 저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의 야당의 지지에 어떤 상당한 저는 균열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저는 아마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 정치적인 해석을 합니다. 예. 자, 또 한편을 보면
이제 처음에 조용한 내조를 하시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2부속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이 계속되어지고 또 그동안 선거 때는 안 나타나다가 이제 선거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 부분에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뭐냐면 예. 이부속실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신 게 그냥 과거 이야기했던 것 지금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부속실의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앞으로의 좀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이 조금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함께 등장할 때 아주 그 집권, 지금도 뭐 집권 초긴 하지만 아주 그 초반부와 지금이 약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좀 달라졌을까요? 영상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죠. 함께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좀 뒤에 있다가 요즘에 이렇게 나란히 걷는 모습까지 네.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진문 교수는 김 여사의 최근 행보를 좀 과도한 뭐 진짜 뭐 광폭 행보라고 보십니까?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행보 자체는 본인이 예. 그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뭐 광폭 행보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자꾸 언론에 노출되니까 저는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이런 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좋아요. 가서 만나뵙고 또 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주목을 자꾸 받다 보면요, 조그만 행동 하나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그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행보를 하시고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일일이 모든 것이 다 언론에 노출되고 또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팬카페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게 만나고 이런 거가 일일이 다 모든 게 보도될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 대통령 부인의 활동 중에 예.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비공개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언론이 너무 많은 부분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팬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뭐 이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은 예. 나중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그걸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은 일도 되게 크게 또 보도가 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 여사 행보와 관련해서 봉화마을 방문 때는 동행한 지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이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시죠.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사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뭐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 김 여사 봉화마을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지인 동행 논란. 대통령실은 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지만 지금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직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고민정 의원 어떤 직원인지 밝히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대통령실 직원이라면은 어떤 부서, 어떤 직급의 지원인지 그리고 언제 임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의 저 이야기는 조금 그 전에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네. 그 옷을 만들어 주시는 디자이너 선생님의 따님이
사실은 그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청와대 입장이 뭐였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채용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혹시라도 그 채용으로 인해서 그 디자이너 옷을 만들어 주시는 그 부분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서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사실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사적인 인연, 그것도 사적인 인연이잖아요. 김정수 여사의 경우에도. 네. 그러면 지금도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게 정상적이고 적법적으로 채용이 됐다면 사실은 이 부속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 편안하게 그 이 여사를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적인 이익에 어떤 의심이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2 부속실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공적인 걸 관리해주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람을 만약에 채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놓치고 고민정 의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막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영부인들을 관리하는 이 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차라리 네. 이쯤 되면 이제 만드세요라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선택해야 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종 의원 보시기에는 이 부속실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부속실에서 이 부속실은 따로 만들지 않고 지금의 부속실에 영부인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제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실제로 뭐 한두 명 정도의 이제 보좌진들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새로 신설할 경우는 어떤 면에서 공약 파기다는 그런 정책 부담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진짜 하면 그 아마 비판하려고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속실에 담당자가 한두 명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의 그냥 부속실에. 네, 왜냐하면 그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의전이라든지 또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있다면 한 2명 정도가 이걸 뭐 보좌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부속실을 만들어서 부속실장 뭐 공보 담당 뭐 이렇게 큰 조직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 전체 조직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한 460명 됐습니다만 거기 한 3분의 2 정도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줄였어요. 그런 취지라면 저는 이 부속실의 인력도 줄여서 실제로 이 부속실 안에 담당 직원 한 2-3명 정도만 두면 그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걸 많이 할 경우는 또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굳이 이 부속실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요인 중에 하나로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1%대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행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광폭 행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도 언론 노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저걸 비공개로 하거나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 안 되고 행사 갔다 오셔서 사진만 공개되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클럽 문제라든지 언론에 자꾸 자주 노출되는 문제 이게 결국은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시는 여러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이전의 대통령 부인들보다 훨씬 많이 지금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폭 행보란 말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노출도가 빈도가 높아지면 어떤 이유든 조그만 행동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
김건희 여사만 조명이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조명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만약 부속실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잘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